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 사람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드디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자들이 긴장하고 있고 준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누구보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실 분들로는 야당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있고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일 것입니다. 저는 차금의 여권 쪽 상황으로 볼 때 여당 쪽의 후보로는 물론 이낙연이나 정세균 또는 박용진 같은 몇몇 경쟁자들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모두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여권 쪽의 최종 대선 후보로는 100% 이재명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는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인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국힘당 쪽 지지자는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힘당 지지자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물론 항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성원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분께서 정당에는 국힘당과 함께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기분이 여간 우울하지가 않군요. 그래서 제가 국힘당과 함께하는 순간 안철수는 천길나락이라는 이런 제목의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철수를 얻는 자가 대권을 얻는다. 안철수를 잃으면 대권도 잃는다. 이 말은 비단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이나 최재형, 홍준표 같은 후보들에게는 물론이고 국힘당에게도 드리는 결코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 내지 경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누구든 대권을 쟁취하여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안철수를 쟁취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아직까지는, 즉 아직 국힘당과는 정식 합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3지대, 즉 중도를 대표하는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국힘당 내부에서는 주로 이 당을 장악해버리는 유승민 계파 무리들의 눈에 안철수는 이미 용도 폐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지금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느냐면 무슨 놈이 제3지대고 중도고 따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돌풍을 보지 않았느냐, 안철수가 없어도 이미 제3지대 내지 중도는 2030을 따라 함께 이준석이로 오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호기입니다. 즉 굉장하게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안철수가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에도 물론 국힘당과 함께 온 것은 문재인이 싫어서이지 결코 이재명이 싫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재명이 결코 친문이 아니라는 것과 친문들, 이를테면 문바들, 대깨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도 바로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대권 주자들은 많아도 안철수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여권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순간 바로 분명하게 방문 선언을 하십시오. 6.25 때 전두환이 눈을 딱 감고 노태우가 아무리 전두환을 헐뜯어도 다 묵인해 주었던 것과 같은, 이를테면 전두환이 감독하고 노태우가 주연했던 그런 연기를 다시 펼쳐본들 그것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문재인은 자신을 불쏘시개로 태워서라도 이재명을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이 사는 길이니까요. 방금 6.25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이 국힘당에 있어서는 바로 6.25 당시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직선질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민주화가 오는구나 하고, 그래서 누가 출마해도 다 이긴다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직선제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의 연장판인 노태우 민정당에게다 표를 줄 수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들이 다 각자 제각기 출마했잖아요.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단일화가 없는 각자 출마는 결국 김대중도 김영삼도 모두 다 낙마하게 만들었고 결국 국민들은 계속하여 전두환의 친구요, 동지요, 계승자의 노태우를 선택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이렇게 생생한 교훈 앞에서도 국민들은 항상 정확했고 국민들은 항상 위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 대신 노태우에게 표를 찍었던 국민들은 개, 돼지가 맞죠. 그런 개와 돼지 같은 국민들이 지금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모세에 의해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듯이 좌우 양대 진영으로 대립하고 있는 수천만의 국민들이 선거 때만 보면 서로 각자의 눈에는 개, 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 개와 돼지들이 덕분에 항상 잘 살아가는 정치 투기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국힘당의 상왕 김종인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좀 창피하시겠지만 이 김종인은 한때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역시 상왕으로 모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늙은 정치 투기꾼의 수작질에 놀아나곤 했던 정치인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영혼이라도 주술당한 것처럼 그냥 무작정 환호하고 따라다녔던 국민들은 모두 개, 돼지가 맞죠. 결코 누가 누구를 가리켜 서로 상대방이 개, 돼지라고 비난할 상황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이런 늙은 정치 투기꾼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힘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정말 그동안 줄곧 안철수만을 줄기차게 헐뜯고 씹어대는 데서 둘째가라면 오히려 서로 할지도 모를 이 친구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김종인과 함께 줄곧 단일화가 없이 3자 대결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떠들어댔던 자 아닙니까? 더구나 이 김종인과 이준석, 늙은 소인배와 젊은 소인배 이 둘이 바로 안철수와 오세훈이 서로 경쟁할 때 한 사람은 안철수의 앞에서 다른 한 사람은 안철수의 뒤에서 한 자는 안철수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자는 또 안철수의 거시기를 물어뜯었던 자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 대목에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가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문재인이라면 안철수를 가장 싫어하는 자는 문재인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힘당의 상왕 김종인과 그의 꼬봉인 이준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준석의 꼬봉으로 자처하고 나선 하태경이나 지상욱 같은 자들이 모두 안철수를 가장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법칙에도 있듯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양수가 되는 법입니다. 문재인을 죽도록 싫어하는 안철수를 또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김종인, 이준석, 이네들이 손이 굴러떨어져 버린 국힘당이 최근에는 또 노면정신까지 계승 발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가장 선두에 있는 야권의 대권주자 윤석열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아주 많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 호기는 가장 안철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준석이 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호기는 역시 이준석 이상으로 안철수를 싫어하고 또 단일화에는 항상 부정적인 늙은 정치 투기꾼 김종인이 바로 이 이준석의 상망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기는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부패 전력자인 김종인이 상황으로 있는 국힘당, 거기다가 또 당대표까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김종인에게 대선 총지휘까지 맡기겠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까지도 섣불리 국힘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호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호기는 야권 쪽에서 대권 주자들이 많아서 굉장하게 흥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요하게는 보수파들 쪽에서 굉장하게 착각하고 계십니다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요, 한마디로 개꿈, 헛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국힘당 안에는 윤석열이라는 이 덩치가 큰 버팔로 내지 코끼리를 빨리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하이에나 떼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도 원희룡도 하태경도 모두들 윤석열에게 입당하라고 하잖아요. 빨리 입당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들은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죠. 속셈은 그저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이라는 이 큰 고기 덩어리를 갈갈이 찢어서 먹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안철수가 만약 이런 승냥이 떼들이 우글거리고 득실거리고 있는 국힘당과 합당하는 순간 설사 안철수 그 자신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합당 그 순간부터 안철수는 소공둥이에 달린 꼬리 신세로 전락하여 매일같이 똥덩어리들이 세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당하는 순간 풍지박산이 나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이네들이 난타에 온 얼굴이 목사발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유승민 개파무리들 가운데 가장 남이 거시기를 물어뜯는데 이골이 터있는 이준석이 현재 이 국힘당이 당대표가 되어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홍준표까지도 또 입에 칼을 물고 달려들고 있으니 윤석열은 국힘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조 떼우고 불 떼우고 털까지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국힘당은 한마디로 사파리장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굴물대로 굶은 이리와 하이에나 띠들이 국힘당 내 요소 처처
처처 요소들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라는, 안철수라는, 최재형이라는, 또는 김동연이라는 이런 고깃덩어리들이 들어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그 굶주림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짓 숨결을 숨겨놓고자 잠시나마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려놓고 있는 것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의 무슨 토론 배틀이니 정책 공무원이 하는 생쇼놀이인데, 그런 생쇼놀이도 지금 곧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5번째, 6번째 호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볼까요? 방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의 4가지의 호기들은 모두 국힘당 내부의 자충수들에 의한 것이고, 5번째부터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조금만 수를 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호기들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진행 중인 국힘당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틀림없이 깜짝 쇼크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문제 있는 자가 한 10여 명 조사되었고 당 차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여 아주 혹독하게 정말 인정사정도 없이 조사하도록 만드십시오. 여기에 걸려든 우상호 의원, 억울하겠지만 출당 결정이 불복하면 당장 제명시키는 방법으로 읍참마속해야 합니다. 국힘당에서는 이준석 같은 소인배 신출레이가 결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을 놀래키십시오.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재명 후보의 힘으로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이하면 친문이 가장 미워하는 이재명이 우상호 같은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까지도 당에서 제명시키게 만들므로써 이재명은 여당 쪽의 후보인 것이 아니라 야당 쪽의 후보보다도 더 야당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더구나 진짜 여당인 국힘당이 최근에는 이준석의 생쇼놀이에 빠져 야성을 다 잃어가고 있는 중이니 이보다도 더 좋은 호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6번째 호기 또한 이재명 후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한국에서는 뛰어난 행정가로 품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행정의 달인이 아닙니까? 더구나 경기도의 현 지사가 아닙니까? 경기도가 가장 앞장에서 코로나 방역을 빨리 성공시키십시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게 만드십시오. 빠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기도에서 먼저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키면 금방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며, 바로 그때로부터 대선 판도는 아주 급격하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7번째 호기는 자신을 보수화시키는 것입니다.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고 기리십시오.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십시오. 국힘당이 노무현 정신을 기리겠다는 것은 생쇼놀이에 불과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천안함 용사들을 기리는 것은 보수화를 넘어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파들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중도 성향의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오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보수파들은 노무현 정신을 기리겠다는 이준석의 생쇼놀이에 대고 한창 침을 뱉고 있는 중이 아니고 뭡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호기는 결코 보수의 우판이 하는 진영 논리에 절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지자들 가운데 누가 왜 보수화하냐고 항의하신다면 김대중이 능히 김종필과도 손을 잡았던 그 DJP 연합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종필이 누굽니까? 박정희의 후계자이기도 했던 군사 독재 정권의 적자가 바로 김종필이 아닙니까? 대선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김종필과도 손을 잡았던 김대중이 좋은 교제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다른 누구도 아닌 과거 자기 당의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안철수와 손 잡지 못한다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와 연합하십시오. 김대중이 김종필과 손잡아 대선에서 승리했듯이 안철수와의 공동정부 약속하십시오. 문파 대깨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가장 싫어하는 안철수 사이에는 얼마든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쯤 검색해 보십시오. 안철수가 오시원을 위해서 유세했듯이 과거 민주당이 공동대표였을 때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백혜련이나 김두관 같은 분들을 도와 유시하는 동영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연은 이낙연까지도 안철수에게서 공천받아 전남지사로 나갔던 분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씩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심입니다.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박원순 아닙니까?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박원순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었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떻게 서울이라는 이 수도를 자기들 정권의 가장 튼튼한 진치 내지 요새로서 써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때 박원순은 이미 자살해버렸으니 그 자살 행위 자체까지도 안철수에게는 큰 빚을 진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런 빚들을 갚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문재인이, 박원순이,
그리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에게 진 이 빚을 대신 갚으려고 나설 때 이재명 후보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9번째 호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이낙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가 문바들한테 아주 작살이 났던 과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설복하여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키십시오. 또 도리상에서 이제는 사면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쯤 되면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보수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는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라는 이 사실이 굉장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보수 우파들을 학살했던 회자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공정을 부르짖고 상식을 부르짖고 법치를 부르짖는 데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칼잡이가 되어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에서 공정을 해치고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그냥 일깨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윤석열은 100% 무너지게 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물거품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보수는 바로 분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대한 세력으로 대기하고 있을 유승민, 황교안 이런 후보들이 모두 서로 악유 다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쯤 되면 그동안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중도 성향의 국민들 또한 100%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도는 내일이 당장 투표를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어는 투표장 안에까지 들어가서도 마음이 바뀌어 원래 자기가 찍으려고 했던 후보 대신 그 후보의 반대편에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하늘이 두 쪽이 난 한이 있더라도 이 중도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10번째 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국힘당과 합당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합당 논의가 국힘당의 갑질에 의해 지지부진한 채로 있습니다. 안철수와는 정말 철천지원수나 다를 바 없어 그저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오로지 안철수만을 헐뜯고 씹어대는 데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 할지도 모르는 이 이준석이라는 소인배 중에 소인배가 이자의 상황이나 다를 바 없는 김종인, 이 두 인물이 소나기에 굴러떨어져 있는 국힘당이 결코 안철수와 당대당 통합을 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들어서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정말 통 크게 안철수에게 다름 아닌 DJP 연합을 제안하십시오. 공동정부를 약속하십시오. 안철수 당신이 문재인을 제일 미워하듯이 나 이재명 또한 문파 친문들한테 제일 많이 공격당하고 구박받아왔던 사람이라고, 나 이재명 정부는 결코 문재인 정부의 연장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교체된 새로운 정부가 될 것이며 진보와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합의 정부로 만들어 나가자고 안철수와 중도 성향의 국민들에게 호소하십시오. 국힘당은 그 옹졸하고도 치졸하고도 편협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일삼을 뿐만 아니라 구혜준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거꾸로 원수로 갚는 그 더러운 본질만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이 물 건너가는 순간 당 밖의 어떤 주자들도 또한 이런 시시한 소인배들이 정당에 몸을 담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논평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10가지의 호기, 즉 이재명 후보에게 차후 있게 될 좋은 기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10가지를 만약 하나로 귀결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힘당이 합당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김대중이 군사독재 정권의 계승자이기도 했던 김종필과도 능히 손잡고 연합정부를 만들었듯이 또 김영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노태우와도 손잡지 않고 어쨌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에게 공동정부를 제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철수를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안철수를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죄송스럽게도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또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한 보수 야권의 윤석열 후보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대선 100% 안철수를 얻는 자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정치 시사 시간에는 역시나 야권의 대권주자의 한 사람인 홍준표 후보에게 드리는 권고 내지 축구의 말씀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